자, 그나저나 조 바이든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고 또 등을 돌리게 된 것이 원래 민주당이 이랬었습니까? 아니면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각 세우고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그러면 이제 반 이스라엘 이런 공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중도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 정파고 역사가 뿌리가 깊어요. 사실상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었고 한국 전쟁은 우리를 구해줬고 트루먼 대통령 다 민주당 계열이 그 계보거든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과 전통 동맹이었고 물론 중간에 뭐 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동맹으로 있었는데 20년 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태동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른바 미국 내 극좌 그 거부들, 빌리어네어들이 선거 모금법을 우회해서 이제 극좌 노선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배출해 왔고, 그 20년 그 대표적인 그 수혜자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근데 원래 그 미국의 그 통치 이념은 이제 헌법적 공화주의라고 그들 표현으로는 거의 모세오경에 가까워요. 미국에서 보수라고 하면 헌법적 공화주의 얘기예요. 근데 이 통치 이념을 이제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fundamentally transform 하겠다. 완전히 미국을 바꿔놓겠다 하면서 CRT라고 비판적 인종 이론, critical race theory로 미국의 통치 이념을 이제 잠깐만 다시 한번 CRT가 뭐라고요? 비판적 인종 이론입니다. 영어로. critical race theory입니다. 그걸로 이제 미국의 통치 이념을 바꾼 거죠. 근데 헌법을 고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CRT 이론의 핵심 요지는 뭐냐? 그 비판적 인종 이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네오 막시스트 계열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시스트라고 하면 계급 투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급 투쟁이 아니라 이제 현대에는 어떻게 이게 변형이 되어 왔냐면 인종, 성별, 종교, 국적으로 구분해서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은 억압자, 착취자, 악마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태가 어찌 됐던 간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소수자가 약자, 조건 없는 피해자 혹은 절대선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 구도 CRT 구도화에서는 권력의 최상위 포식자가 누가 되냐면 가장 극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소외자,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성소수자죠. LGBTQ.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LGBTQ 중에서도 가장 그 소수자가 누구냐면 트랜스 계열이에요. 아, 거기서도 또 나뉩니까? 계속 나는 쪼개죠. 그 권력도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또 약자가 트랜스젠더다 이거죠? 가장 소수니까 아하.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른바 극좌 페미니스트들 전반적으로 좌익 진영에 있는 페미니스트들도 트랜스하고 부딪혀가지고 튕겨져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 트랜스가 여성 스포츠에 남자인데 다 여자라고 트랜스라 했다고 하면서 여자 스포츠에 들어가지고 다 작사를 내고 있어요. 이제 막 레슬링 다 꽂아버리고 수영대에서 다 쓸어버리고 있어요. 트랜스가. 근데 보호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성소수자 중에 가장 소수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서 페미니스트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을 한 거죠. 너 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최근에 우파로 전향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에서도요. 남자 종목, 여자 종목 이렇게 해놓고 트랜스젠더 종목을 따로 만들어야 돼. 지들끼리 싸우라고.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유대계랑 관련되는 게 유대계도 이른바 보호되는 클래스 안에 속했어요. 유대계가. 그 프로텍티브 클래스였는데 이른바 중도 좌파 유대가 요번에 그 대학가 그 침팔스타인 때문에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으로 돌아선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서열에서 밀린 거지. 유대계도 소수 인종이었는데 밀린 거야. 침팔레스타인이 더 소수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적으로 지네끼리 국내 정치에서 이제 복지제도를 그렇게 짜는 거는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랜스 소수자일수록 명문대 입학하고 월가 뭐 이런 데 취업하고 그다음에 연봉 뭐 이런 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력이 안 돼도.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죠. 공부 제일 잘해도. 그게 역차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소수자 배려인데 사실상 거꾸로 하는 것이죠. 근데 국내 정치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제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CRT 구분법으로 국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데 그 국제 정치 어떻게 구현되냐? 그게 바로 중동 정치입니다. 중동 정책에서 CRT가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자, 미국은 전 세계 오바마의 관점입니다. 오바마의 보는 세계관, CRT 세계관은 이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 패권 국가죠.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절대 악인 거야. 미국은. 그럼 미국의 적대 세력인 이란은 피해자예요.
그 절대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란 중심의 중동 지수를 짜야 된다는 로직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미국보다 인구 면에서 그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이 피해자이면서 절대선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인종, 성별, 종교, 국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로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소득으로 이렇게 나눴다면 구호 막시즘 이걸 이런 인종, 성별, 종교, 국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 중동의 제일 동맹국 토톱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랑 이스라엘이죠. 핵심 동맹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주적인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되는 미국 제국의 가장 제일 동맹국이니까 억압자, 압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허, 이런. 그래서 BDS 운동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억압자, 압제되고. 인구는 1,000만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너 안 돼. 너네 강자야. 그러니까 지네들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악마가 되고 전통 우방 사우디 역시 사우디 너네 안 돼. 이란이 소수자야. 이란이 먹어야 돼. 이 지역은. 뭐 이게 이제 바이든표 중동 정책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지구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바로 팔레스타인 주민이에요. 그러므로 자살 폭탄 테러, 인티파다, 10월 7일 학살을 해도 넌 무조건 약자야. 넌 무조건 피해자야. 그렇게 되는 그럴 거예요. 만한 이유가 있어. 왜 넌 소수자니까. 넌 의료워, 정의로워. 왜? 넌 가장 소수야. 조건 없는 피해자 절대선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하마스 테러에 대해서 방어적 전쟁, 합법적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절대 악마 로직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럼 또 여기 또 미국의 테러 지정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카타르는 뭐냐? 미국 강자의 적대 세력이므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카타르이 되게 우호적이거든요. 카타르 저거 정상적인 정부였으면 정상적인 민주당 정부에서 저거 제재해야 되거든요. 카타르는 테러 지정 테러 금융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 선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이다라고 이제 바이든표 이제 중동 정책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친이란 중동 정책을 CRT가 아니면 이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봤듯이 근데 왜 바이든의 동아시아 정책은 굉장히 친중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 반중 딱 그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잘 돌아가는데 왜 중동은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CRT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동아시아도 서서히 오염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일본에 대고 제노포비아. 너네 왜 이민자 안 받아들여? 이러면서 왜 이민자는 소수자거든요. 소수자 안 받으니까 일본 너네 비판받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랑 전선을 지금 구축하고 이걸 전선해서 동아시아 투톱이 누굽니까? 일본이랑 대한민국인데 일본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총질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이게 아직은 동아시아 쪽의 정책 담당자들이 CRT로 오염이 안 됐고 중동은 이제 오래전부터 오염이 됐죠. 카타르의 여러 가지 자금, 사우디 오일만이 자금이 오염시켜놓은 거. 그 완성본이 바로 친이란 중동 정책인데 이제 동아시아도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 곧 오염될 것이다. CRT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엔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이거 후폭풍이 이제부터 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CRT 논리, CRT 구상 이게 오바마가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오바마 8년 동안에 그거를 이제 잘 뿌리를 내리고 그거를 지금 조 바이든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그렇죠. 미 국무부나 국방부 핵심 중동 데스크 다 친팔레스타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간첩인 거 알면서도 그냥 갖다 집어넣어요. 그냥 완전 오염됐다. 근데 동아시아도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참, CRT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미국 국내에서는. 근데 국내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대외 정책으로 나오니까 이제 여러 이제 중동이나 우리나라 이게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럼 CRT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실질적으로 CRT로 훈련받은 관료들이 이제 동아시아 데스크를 차지하면은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주 종북 세력이 이제 국무부에 들어간다. 그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CRT가 한국말로 뭐라고요?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합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